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법 우리 5회차 그리고 6회차 그리고 경체 3회차 문제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그죠?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법상 소방기관 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이 너무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1번이라던가 그죠? 2번, 3번 읽어보시면 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4번에 가보면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서를 둔다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를 둡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본부를 두죠. 그죠? 본부. 그러니까 지금 요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 문제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면 예전에도 우리가 풀었던 문제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 119 종합상황시 실장 업무 내용으로 그죠?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방기본법에 가보면 종합상황시 실장 그죠?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틀림없이 정해져 있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가보면 하급 소방기관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동급이나 상급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요거를 동급 이상을 또 다른 급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A번은 맞아요. 그죠? 재난 상황의 전파 보고 오케이.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지휘 및 피해 현장에 대한 복구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현황 파악을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요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요거 자체가 지금 잘못되게 들어가 있는 거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 신고 접수 요거는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3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거기 해설에 가보면 총 6개가 들어가요. 6개. 업무에 맞습니까? 이런 업무들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맞죠? 어서 잘 체크를 해두시고 그래서 맞는 거 여러분들 3개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동원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동원 조항 전체를 지금 다 넣어 놓은 거고 지금 갔을 때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 재해 발생한 지원에 대해 지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방대를 편성하여 진압 구조 구급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 재해 지금 다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3번에 가보면 시도에 파견 지원되어 맞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본부장이나 또는 서장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는 청장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비,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그죠? 돈에 대한 거죠. 보상. 요 보상에 관한 내용은 행안부령이 아니고 뭘로 들어가 있다? 여기 대통령령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갔을 때 얘가 잘못된 거죠. 여기 대통령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요게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잘못된 걸 찾아라라고 하면요. 자, 다음 4번. 소방 지원 활동과 생활 안전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등이라고 불러요. 얘는 두 개를 합쳐서 이따 뒤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소방대원은 16조의 1항에 따른 지원활동과 3의 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우리 뭐라고 한다? 소방지원활동 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방지원활동 등에 대한 기록을 해야죠. 이게 새로 생긴 법이죠. 그죠? 그래서 새로 들어간 법이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해줘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보고는 연 2회 해야 된다라고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3년간 보고에 2회 요거 보고 잘 보시고 다음 갔을 때 여기 지원활동은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청본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이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게 할 수 있다. 요거는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원활동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생활안전 활동은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두 개가 다르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정답이 3번이에요. 요거는. 다음 소방활동구역 출입자로 옳게 설명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럼 쭉 갔을 때 소방활동구역 밖에 아니죠. 안에 있는 그죠? 이게 잘못된 거고 정가수통교 플러스 원활한 요게 들어가야죠. 그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
의사, 간호사, 그 밖에 구조구급 업무, 취재인력 등 보도 업무, 보험 업무 안 들어가죠. 그죠?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죠. 그죠? 우리가 항상 풀었던 문제고 4번으로 바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방염 처리업자의 방염 처리 능력 평가 요청이 있을 때 누구에게 평가하여 공시한, 이거 누구예요? 청장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술 경력 인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장은 자격, 학력,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장은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사람을 인정해 주죠. 그죠? 청장은 자격수첩,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았을 때 자격을 즉시 취소하고, 청장은 자격수첩,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동시에 둘 이상, 이 둘 이상의 업체는 즉시 취소 사항이 아닙니다. 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4번으로 가져가 주셔야 된다. 즉시 취소 사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짓 부정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대여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들어가 있더라. 8번. 공사업법상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변경했을 때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서류를 인수인계. 그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감리자 지정 대상. 그죠? 무조건 요거 암기해야죠. 그죠? 근데 지금 그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하시고, 다만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오케이. 오케이. 관계인은 공사감리자 지정했을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서에게 신고를 하는데 변경 시에도 똑같이 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지정신고나 변경신고를 했을 때 5일 이내에 신고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2일입니다. 2일. 그죠? 정답 그래서 몇 번? 4번. 맞나요? 자, 그래서 공사감리자 지정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법으로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하자보수에서 공사업자가 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본서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공사업자가 제대로 안 해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관계인 입장에서는, 또는 일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본서에게 이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안 됐다 지금. 원래 법으로 해줘야 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뭔가를 안 해준 거죠. 그거 요거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죠? 계획을 받았는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3일 이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계획서를 보내주든 아니면 서면으로 내가 언제 해주겠다를 하든 뭐 이런 거, 그죠? 3일도 잘 보셔야죠. 3일 이내 안 해줘도 우리가 이걸 얘기할 수 있고, 본서에게. 맞습니까? 그리고 받았는데 3일 안에 받았는데 그 계획이 나한테 너무 불리해. 그럼 본서한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맞는 걸로 가져가 주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자, 과태료는 없죠. 소재지 옮긴 경우 이런 거 절대 이거 야, 의사했다고 해서 나 너랑 계약 안 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이게 설계가 아니고 내가 틀림없이 뭐라 그랬어요? 공사죠, 공사. 휴업 폐업 들어가 있고요. 그죠? 휴업 폐업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들어가 있어요? 취소 정지도 들어가 있죠. 취소 정지. 그죠? 취소 정지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 보도록 합시다. 1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탱크 시험자의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 기준에서 필수 인력 기준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필수 인력 기준에 가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갔을 때 이거 여기 보이시죠? 세 사람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기능사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누구로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기사. 그죠? 산업기사로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또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여러분들 필수 인력도 넣어놨고요.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도 넣어놨거든요. 근데 기술 능력 기준에서는 필수 인력 기준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셨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12번. 제조소 5개 설비 바닥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최저부 지뷰 설비 오케이. 최저부 지뷰 설비 오케이. 그리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오케이. 3번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 이 턱이 그죠? 몇 메타 이상이었어요? 0.15m 이상이었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 기준 제가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었고, 바닥 기준은. 이동 탱크 저장소 지난번에 나왔는데, 그죠? 근데 이 이동 탱크 저장소는 지난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판들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거 말고 이번에는 이 상치 장소 기준. 상치 장소 기준 제가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5개에 있을 때는 몇 메타예요? 3의 2. 그죠? 요거 아니죠. 얼마예요? 5의 3이죠. 5개에 있을 땐. 그래서 거기 갔을 때 5개에 있는 상치 장소 기준이 5의 3이고, 자, 옥내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옥내에 있는 상치 장소는 요게 내화 구조나 불연재료 1층. 벽바보 서 G까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준불연이 아니고 불연. 1층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것들이 지금 다 잘못된 거죠. 그죠? 다 잘못됐네. 그치? 정답 몇 번? 2번. 자, 됐습니다. 자, 다음 4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하고자 하는 사람, 그죠? 권한이 다른 하나는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피해 조사,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탱크 시험자에 대한, 자, 지금 쭉 보시면 요 2, 3, 4번. 그죠? 2, 3, 4번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요거. 시본서가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야, 여러분들? 청본서죠? 이거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잘 보시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보기 2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저장 취급 준수 명령에 대한 거고, 그죠? 보기 3번 같은 경우가 탱크 시험자 명령, 그죠? 보기 4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저장 취급 준수 명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해서 가져가 주셔야겠죠. 맞죠? 네, 같이 보시고. 위험물 운송을 책임지는 위험물 운송 책임자의 법적 자격 기준.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몇 년? 1년. 끝났네요. 요게 1년이죠. 그리고 안전교육 수료하고 2년. 법적 기준을 찾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다음 면제 기준입니다. 이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틀렸더라고요. 직강 수강생들 보니까. 대부분 다른 건 거의 다 맞췄는데 요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설치 면제 기준. 본선에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돼 있을 때 이런 호스릴 미분무나 5개로 면제가 가능하고, 간이 스프링클러 너무 많이 나왔죠. 이거 스물미. 물분무 등이 SP로 면제가 가능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닙니다. 어디에 한정해서? 그렇죠. 맞죠? 그리고 비방 들어가 있고요. 비방은 자탐이나 비경,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을 땐 면제가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외로 이것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터널 길이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가보면 무통 500, 비방은 아예 뭐가 없습니까? 기준이 없죠. 그죠? 비상방송은 아예 기준이 없어요. 자탄 1000m, 연송 1000m. 그죠? 그럼 이 1000m 기준이 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옥내가 있죠, 옥내. 그래서 제가 길이에 따른 거 500m짜리랑 1000m짜리는 정리를 해가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통도 있지만 500m에 가보면 뭐 비콘, 비상조명 등, 그죠? 그리고 비상경보설비 이런 것도 다 500m짜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100명 영화 상영관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그죠? 전통시장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갔을 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판매시설이죠. 들어가 있는데 전통시장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대규모 점포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는 법규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들어가 있고요. CO2 제외한 이산화탄소. CO2를 들어가는데 CO2가 들어가는데 호스릴을 제외한. 그죠? CO2 제외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호스릴 방식은 제외인 거죠. 호스릴 방식은 제외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에 대한 조문의 내용이다. 자, 이거 며칠씩입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는 5일이라 그랬죠. 5일. 근데 이제 특급이면 10일.
그죠? 그리고 보안 요구 며칠? 4일. 취소하고 싶어요? 7일입니다. 그죠? 네. 20번. 소방용품이나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다. 피난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틀림없이 정해져 있는데 완강기 안에 이거 다 뭐예요? 포함이죠. 포함. 예비전원이 내장된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 등 객석 유도 등 오케이. 요거 충전기 포함. 대신에 이런 건 안 들어가요. 표지, 선 이런 거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문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방조치에서 옮긴 물건에 대한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1번에 갔을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각 또는 폐기. 옮긴 물건의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이 있었죠. 공고기간이 얼마였어요? 며칠이었어요, 이게? 14일. 공고기간이 14일. 그죠? 이거 우리 했었죠? 공고기간이 14일. 그리고 그 종료일로부터 며칠까지 추가 보관해야 됩니까? 이거를 7일까지. 그죠? 근데 이게 종료일로부터가 아니고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다음날. 진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되게 선생님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치사할 수 있지만 문제에 치사한 게 어딨어. 그치? 내는 사람 맘이지.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보상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이런데 홈페이지에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다음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을 합니다. 보상금의 지급 공탁의 통지에 불복한다.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들. 돈 지급을 결정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꼭 한 달 안에 얘기해야 돼. 한 달 안에. 아셨죠? 네. 재결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고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상금에 관한 협의를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상금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특별관리시설물 종류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요것도 나올 때 됐습니다. 요번에. 제가 나중에 마무리할 때 말씀드릴게요. 항만. 요거는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셔야 돼 하셨죠? 위에 있는 거 다 맞는 얘기니까 전체 다 정리해 가셔야 돼. 해설에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조하는 거,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거 300벌이죠.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전관리자는 다음 25번. 화재협동조사단의 단원을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단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3년을 일단 포인트로 잘 보시고 그리고 자격증 가진 사람 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업무 3년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요거 화재 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돼요.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단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다? 1번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벌금 문제도 그렇고 그죠? 제가 하나씩 꼭 넣는 게 뭐냐면 벌금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시험 문제가. 근데 한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5회차 한번 쭉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6회차를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아셨죠? 6회차 문제. 자, 그러면 1번 문제. 이것도 벌칙 문제네요. 근데 이거 아직 안 해온 사람 없죠,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기본법에 갔을 때 얼마짜리? 5년에 5천짜리는. 왜냐면 이 5년에 5천짜리가 나오기가 제일 좋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었고 기본법에서. 그래서 1, 2, 3번이 다 뭐예요? 5년에 5천짜리고. 그리고 리을번. 요거는 100벌. 요거 100벌짜리죠. 그죠? 100벌짜리. 2번. 자체 소방대 설치 및 운영. 이것도 의외로 많이 들렸더라고요.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상설 및 비상설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상설 및 비상설이 아니고 항상 상설 조직체, 상설 조직체. 의외로 이런 거 숨겨놓으면 학생들이 잘 못 찾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죠. 청분서가. 그리고 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자체 소방대는 소방대가 도착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소방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 지휘 통제를 따라야죠.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소방기본법상 소방안전원 정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목적 명칭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 사업 이사회, 임원 직원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정관에 대한 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로라도 한 번 정도 마지막에 갈 때 정리를 좀 해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냈고, 6회차가 더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5회차보다. 종합상황실 실장이 지체 없이 상부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맨날 화재만 보지만 제가 요것도 있다 그랬죠. 재난. 그죠? 그러니까 요게 어떤 재난이냐?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난이라던가 또는 언론에 보도된 재난이라던가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재난 상황이라던가 그죠? 이런 것들.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5번. 소방용수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648 요거 들어가 있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의 경우는 우리가 맨홀을 설치하는데 648. 근데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도 이를 적용한다? 아니요. 요거는 제외. 그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맨홀 뚜껑에 갔을 때 요거 다 들어가 있죠. 소화전 주정차 금지, 저수조 주정차 금지. 노란색 반사도료 폭 15cm.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은 안쪽 문자 흰색, 바깥쪽 문자 노란색, 안쪽 바탕 붉은색, 바깥쪽 바탕 파랑색, 흰노 불파. 그죠? 그리고 뭐를 사용한다? 반사 재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세우거나 여기 가보면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규격을 또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공사업법에서 감리자 지정을 신고하는 거 처음 신고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감리자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걸 처음으로 신고하는 자리예요. 지금 지정 신고라는 건 누구한테요? 그래서 본서한테 하는 거죠. 그죠? 본서한테 서류를 첨부하는데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다. 그죠? 증과 수첩 있어야겠죠. 그리고 설계 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변경이 돼 있는 내용이 있을 때, 변경된 내용이 있을 때만 또는 예전에 내지 않았을 때나 건축허가 등에 동의해서 내지 않았거나 또는 설계가 변경이 됐을 때만 그리고 감리계약서 있어야겠죠. 감리형 감리등급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감리보고서는 언제 내는 거예요? 감리가 다 마치고 근데 이게 감리를 마치고 여러분들 지금 지정신고인데 이건 마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감리보고서라는 건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감리를 어떻게 할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름이 계획서예요. 계획서. 아셨습니까? 요 감리자 지정 서류는 한 번 정도 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요게 4번이고요. 7번은 너무 기본적인 문제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사가 감리할 수 있는 현장은 그랬죠? 그럼 2번밖에 없죠. 맞죠? 그럼 1번은 누구예요? 1번? 1번 같은 경우는 특급에서 할 수 있는 거죠. 1번은 특급. 그죠? 특급. 3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기가 포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외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고 요건 어디예요? 고급이죠. 고급. 그죠? 그래서 급별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자, 시설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요게 요번에 얘가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증과 수첩 기재란 부족. 그리고 잃어버린 경우. 허러 못 쓰게 된 경우 다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급 사유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요. 3개. 근데 이 변경된 경우, 내용이 변경됐다? 이건 무슨 신고? 이건 변경 신고해야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재발급 사유가 아니다. 3번은. 자, 다음 9번. 감리업자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모두 고르래. 모두. 전부 다 고르는 거. 그럼 여기 갔을 때 이제 적합과 적법을 바꿔놓은 문제거든요.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랬죠. 아예 생뚱맞은 거 넣어놓는다고. 지금 맞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시공상세도면이 적합이고 얘가 적법이에요. 그리고 감리업자 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법에 갔을 때 엄청 많죠. 우리가 9개 정도 있습니다. 9개. 그 9개를 다시 한번 시험장 보시기 전에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정답이 1번이에요. 요거는. 자, 그리고 방염. 방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근데 물품 중에 우리가 제조나 가공 공정에서 하는 게 있었고
근데 제조가공은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의외로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부착하는 거 의외로 여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인 것만 포함이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합성수지, 섬유류 들어가 있고요. 그죠? 흡음을 위한 흡음제, 흡입용 커튼 포함, 방음제, 방음 커튼 포함. 그죠? 그리고 합판 목재, 간이 칸막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그쵸? 맞나요? 어서 이게 정답이 몇 번이다? 우리 1번이다. 잘못된 걸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체크를 해주시고, 이건 틀린 사람 없죠. 여러분들 이것도 다 맞춰요. 여러분 학생들 이제는 이게 고체죠. 자동 소화장치 종류엔 뭐가 있어요? 주상쾌가 분고. 그죠? 소방시설법상 아래 내용을 읽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지금 딱 보니까 용도 변경에 대한 거네. 그치? 여기 보시면. 그럼 제가 용도 변경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용도 변경 되는 부분만 그 당시 법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맞죠?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맞나요? 근데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죠? 그냥 전체를 변경 전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럼 그 사유가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다 그 사유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오히려 용도 변경으로 인해 위험도가 적어지는 경우. 그죠? 그럼 위험도가 적어지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는 경우. 천장, 바닥, 벽 등의 가연물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그죠? 피난 또는 화재 진압 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자, 근데 이건 뭐야,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용도 변경에 대한 게 아니고 증축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3개. 용도 변경은 딱 이거 3개밖에 없어요. 전체에 대해 전에 걸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이런 기준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 13번. 수용인원 산정 시 수용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1번 종사자가 30명이고 침대수가 150개이긴 하지만 2인용이 100개, 그죠? 1인용이 50개죠. 맞죠? 그럼 요게 쭉 더했을 때 몇 명이에요? 280명. 하실 수 있겠죠? 2번 종사자가 30명인데 바닥 면적이 600이네? 그럼 얘를 몇으로 나눠요? 3으로. 할 수 있겠죠? 자, 3번 강의실이네요. 그럼 강의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400이래. 그럼 강교 상실류는 1.9로 나눠야죠. 그쵸? 맞죠? 4번 운동시설은 나눠야죠.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각자. 그러면 3번이 211명. 그죠? 4번이 196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요거 자체가 지금 얘네들이 다 작죠. 얘보다. 얘가 제일 크죠? 그래서 280명. 정답 몇 번? 1번. 됐습니까? 오케이. 14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에 관한 내용이다.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내용이니까 이게 법 내용 제가 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답으로 갈게요. 이게 몇 회예요? 2회. 그죠? 우리 이거 많이 풀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에 들어가 있는 맞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잘못됐다. 연일에 맞는데 추가로 할 때 2회. 그죠? 필요하면 2회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음 15번. 화재 안전 조사를 뒤쪽으로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서류 압수 영치.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안전관리자 질병사고 출정? 아니죠? 누구예요? 관계인. 그죠? 관계인이죠. 관계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기 사유라는 게 들어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16번.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안전조치를 한 경우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원래 안전조치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모닥불이나 흡연하지 말아라. 응? 풍등 날리지 말아라. 맞죠? 용접 용단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안전조치가 돼 있는 경우는 해도 되거든요. 그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 그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전요원 배치 안전조치란 경우 관서장과 사전협의예요. 그리고 흡연실 등 법령에 따라 그죠?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 괜찮다. 근데 여기가 옥내 소화전이 아니고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소화기. 이건 많이 틀렸어 학생들. 이건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규칙에 가보면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17번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거기 갔을 때 이제 17번에 가보면 제가 대행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대행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건데 여기 가보면 이게 연면적 등이 일정 규모 미만일 때만 우리가 안전관리 대행을 할 수 있죠. 관리업자가. 그죠? 그리고 뭐 대행 인력 배치 기준 자격 방구와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은 행안부령으로 들어가 있고 요거 잘 보십시오.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상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만 해당합니다. 아셨죠? 요건 제외야. 연면적 15,000이라던가 아파트 제외 2급, 3급까지만. 아셨죠? 그래서 요거 잘 보십시오. 대행에 대한 대상 꼭 보고 가십시오. 자, 이거는 뭐 지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들어가 있고. 됐습니다. 18번. 다수의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가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해서 선임할 수 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그럼 다음 항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했다. 각 제조소 등의 동일 구내에 위치하거나 이게 몇 메타였어요? 우리 100m였죠. 그죠? 그리고 지정 수량이 3000배죠. 3000배. 정답이 몇 번? 4번. 그죠? 뭐 이런 문제는 우리 예전에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라 당연히 틀린 사람 없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중복선임 기준이 있어요. 중복선임 기준은 요번에 꼭 보고 가십시오. 다음 19번 5개 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유황. 그죠? 황이죠. 황. 집안면에 설치한 경계 표시 안쪽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요게 이제 경계 표시 기준이 있는데 요 자체에 갔을 때 요거 있죠. 요게 200이 아니고 얼마예요? 100이죠. 100. 그죠? 정답이 그래서 3번. 자, 그리고 20번 문제. 이것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중요하다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거든요. 경보설비 종류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용량이 1000만 리터인 5개 탱크 저장소에는 딱 2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탐이랑 자속. 이게 진짜 특이한 기준이라 여러분들 꼭 보고 가시라는 거야. 경보설비 기준 중에.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4번에 가보면 요거 대상자는 꼭 보고 가십시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 시험자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운송자, 관계인이 아니고 누가 들어가요? 운반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고? 운반자. 됐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이다. 제조소 등의 설치자 지휘 승계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조금 치사할 수 있지만 예전에 많이 풀어봤던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바꾸는 거죠. 이번에는 전부. 이게 지휘 승계 사유입니다. 지휘 승계 사유. 나머지는 지휘 승계 사유다라고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23번 벌칙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맞죠? 1번.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 위험을 발생시키면 1년에 10년. 근데 이거를 해서 사람들이 만일 상해에 이르렀다. 그럼 무기 또는 요게 3년이죠. 사망에 이르렀다. 요게 5년이죠. 그죠? 이거 꼭 보세요. 1, 2번. 그리고 3, 4번까지. 똑같은 내용인데 업무상 과실이 붙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금고가 여기 특이하게 들어간다. 금고가. 7년은 금고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10년은 징역도 있고 금고도 있다. 조사법상 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화재 감정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한다. 화재 감정기관의 지정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정 문구를 기준으로 답하시오. 그랬어요. 그죠? 그럼 거기 갔을 때
청장은 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소. 그 취소할 때 청문. 감정기관을 지정받으려면 이런 시설 다 있어야죠. 그죠? 감정기관을 지정받으려면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거는 여러분들 법정 문구를 기준으로 답해라라고 했을 때 여기 가보시면 소방청장은 지정된 감정기관에서 과학적 조사 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가 아니고 이게 법정 문구를 기준으로 답하라 그랬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도 제가 문제를 냈었죠. 표지 내용. 요게 3개가 다 들어갑니다. 화재 현장 보존을 할 때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통제구역이다라는 걸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유, 주체, 기간,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1번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냈고, 경체 모의고사도 이제 40문제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빠르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그럼 잠깐 끊었다가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